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건곤일척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로 승부를 겨rum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운명을 걸고 단판거리에 나선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컵 8강행 티켓을 잡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16강 사우디와의 맞대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1로 맞섰고 이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이겼습니다. 1960년 아시안컵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8강에 진출했으며 8강에서 호주와 격돌하는 반면 사우디는 이번 대회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사우디에게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이재성과 황인범이 상대의 3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손흥민을 겨냥한 롱패스로 공격을 풀어나갔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며 황인범에게 정확한 패스를 받았고 손흥민은 빠른 주력을 살려 왼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패스를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기세를 탄 손흥민은 전반 26분 뒤에서 날아오는 김태환의 롱패스를 오른발로 정확히 잡은 뒤 수비수 한 명을 붙여놓고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사우디는 전반 40분 2번의 헤더 슈팅으로 한국의 골대를 연속으로 강타했으며 3번째 헤딩도 골문에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김민재의 클리어링에 막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후반 시작과 함께 공격수를 교체했는데 이 승부수는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후반 1분 상대 뒷공간을 파고든 사우디는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후반 9분 황희찬을 투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후반 18분에는 박용호와 조규성을 그라운드에 내보내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변화했고 손흥민과 조규성 투톱이 가동됐습니다. 한국은 이후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후반 40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황인범의 슈팅을 시작으로 후반 41분에는 서령우와 손흥민의 슈팅, 그리고 후반 42분 서령우의 헤더까지 소나기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골키퍼와 수비진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3분 조규성이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아 정확한 헤더 슈팅을 날렸으나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쉬움을 삼킨 조규성은 후반 추가 시간 9분 문전 앞에서 서령우의 헤더 패스를 받아 침착한 헤더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흘렀습니다. 한국은 연장전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며 역전골을 노렸습니다. 연장 전반 박용호와 김민재의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린 데 이어 연장 후반엔 조규성의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장 후반 3분에는 조규성이 텅 빈 골대에서 패스를 선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 10분에는 이강인의 왼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로 흘렀는데 조현우가 2번 연속 선방을 보여줬고 마지막 승부차기 키커 황희찬이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리드를 지켰습니다. 결국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을 8강으로 보낸 승부차기 영웅 조현우는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2번이나 상대의 킥을 막아내며 한국의 극적인 8강행을 이끌었는데 경기 후 조현우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막다 보면 득점할 테니 더는 실점하지 말자고 다짐했으며 승부차기는 연습을 많이 해 자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방의 비결에는 아내의 도움이 있었으며 경기 전에 아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8강 호주전에서도 후회 없이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영웅은 조현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9분의 기적을 쓰기 위해 15일을 인내한 꽃미남 스트라이커 조규성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극장 동점골을 터뜨리며 포효했습니다. 울분을 씻어냈다는 듯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조규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후반 1분 선제 실점하며 한국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19분 미드필더 이재성과 교체 투입해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9분 서령우의 헤더 패스를 문전 앞 헤더슛으로 연결하며 한국을 패배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조규성의 골로 연장 30분의 기회를 얻은 한국은 120분 혈투 뒤에 맞이한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조규성은 이번 대회에 들어 처음으로 교체 투입해 특급 조커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날 조규성이 투입 후 골을 넣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3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골을 위해 버틴 시간은 개막전부터 이날 경기까지 15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축구를 소홀히 한다는 경기 외적인 이유까지 들먹이는 팬들도 나타났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연속 침묵한 조규성은 입버릇처럼 골을 노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조규성은 기회를 기다렸고
결국 추가 시간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동점골을 작성했습니다. 조규성은 득점 후 동료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골을 즐겼지만 기쁨의 포효를 날린 뒤 하늘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을 쉬는 조규성의 모습에서 그간 느낀 부담감과 중압감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그런 후배에게 다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투입됐을 때 골을 넣자는 생각만 했다고 말한 조규성은 긴장감 높은 승부차기에서도 세 번째 키커로 나서 깔끔한 슛으로 팀의 8강 진출을 선물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예능 출연으로 누리꾼들에게 악플 세례를 받았던 조규성이 속죄포를 터뜨리자 SNS에는 믿고 있었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규성의 SNS에는 해낼 줄 알았으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겨내고 골을 넣어줘서 고맙다는 응원 댓글이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경기 이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넣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다며 서령우가 내게 주는 순간 이제 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취재진 앞에 선 조규성은 득점에 감정이 올라왔을 것 같다는 말에 올라왔다기보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간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는 말엔 솔직히 크게 마음 고생은 안 했다고 웃었습니다. 조규성은 훈련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고 내면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집중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응원석에서 사우디 응원가가 커서 선수들이 신경 썼을 것 같았다는 질문에는 솔직히 사우디 홈 경기장인 줄 알았다며 그렇다고 저희 팬분들 응원이나 함성 소리가 안 들렸던 것이 아니기에 거기에서 힘을 받았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분 조규성의 극적인 헤딩 동점골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연장 후반 2분 조규성은 골키퍼가 나와 수비 한 명이 있는 완벽한 골 기회에서 어이없게도 옆으로 패스하며 역전골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의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골대에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패스를 해 완벽한 역전 기회를 날려버린 조규성은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대 앞에는 수비수 한 명뿐이었고 골키퍼는 옆에 있어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규성이 공을 받는 자세가 좋지 않았지만 그대로 왼발 슈팅으로 밀어넣었다면 골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은 슈팅 타이밍을 놓치더니 왼쪽에 있던 선수에게 패스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왼쪽 선수는 슈팅 준비가 안 되다 보니 다시 옆으로 패스했고 손흥민의 슈팅 타이밍에 조규성이 비킨다는 것이 오히려 슛을 막아버렸습니다. 조규성은 완벽한 골 기회에서 굳이 양보를 하다 역전골 기회를 놓치고 이후 한국의 슈팅마저 자신에게 맞고 나가버리게 했습니다. 비록 승부차기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지만 조규성의 역전골 기회에서 자신 없는 모습은 승리에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하면 이번 대회 개인 활약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장 안팎에서 그는 기록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 대표팀 선수들이 큰 비판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프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조금만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며 주장으로서 미디어와 팬들에게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우디전을 앞두고 인터뷰에 나선 오현규는 손흥민이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몸 개그까지 하는 정도라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선수들도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손흥민의 노력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도 승부차기에서 부담감이 큰 첫 번째 키커로 나서며 주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라커룸에서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조규성을 비롯한 특정 선수들에 대한 비난을 온몸으로 막으며 주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였습니다. 과연 사우디를 이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호주까지 꺾고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우디의 일방적인 응원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한 게임에서 다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최소한 이번 아시안컵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만 해줘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선수들한테 너무 잘 싸웠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부상 없이 후회 없는 대회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